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5월이 다 가기 전에 올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텃밭 작물 5가지를 소개해 드릴까요? 이 5가지 작물 같은 경우에는 텃밭에 주 작물로 심기보다는 좀 소량 심어도 상관없으시고요. 그리고 몇몇 작물 같은 경우에는 잎까지도 수확해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버리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월 달에 심어서 늦 가을에 수확한다 하더라도 종종 오셔가지고 잎을 수확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텃밭 활용도 면에서도 좋은 작물들이니까요. 5월달 가기 전에 이와 같은 작물들 꼭 심어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릴 작물 5가지 모두 다 5월 초에서 5월 중순 정도에나 심어주는 작물로만 알고 계셔가지고 그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해서 아예 심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는데요. 이와 같은 작물들 5월달 가기 전에 충분히 심을 수 있는 작물들이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미처 심지 못했던 작물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작물을 심어 재배하신다면 텃밭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가을 수확하는 기쁨까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늘마인데요. 하늘마는 하늘마라고도 불리고 열매마 그리고 우주마 등 이름이 정말 다양한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불리는 이름은 하늘마이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가 공중에서 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마 하게 되면 땅속에서 성장을 하죠. 그렇지만 하늘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매를 달듯이 마가 달리기 때문에 이 하늘마 모종을 심은 다음에는 꼭 지지대를 설치하고 유인망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하늘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줄 수도 있지만 하늘마 자체가 종구가 돼가지고 씨앗으로도 활용될 수가 있거든요. 워낙 생명력이 강하다 보니까 처음 하늘마를 재배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모종이 아니라 하늘마 자체를 구입해서 심어주셔도 별 문제 없이 싹을 올리는데요. 그렇지만 텃밭 기준으로 했을 때 하늘마를 주 작물로 심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하늘마를 처음 재배해 본다면 처음에는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넓은 면적에다가 하늘마를 재배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비싼 모종을 구입해서 심기보다는 씨 하늘마를 구입하셔가지고 중부지역 기준 했을 때 4월 하순에서 5월 초쯤에 심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줄 경우에는 5월달 언제 심어도 상관없으시니까요. 5월 가기 전에만 꼭 심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남부지역의 경우라면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감안하셔가지고 심어주시면 되고요. 보통 적긴 5월 초에서 5월 중순에 심었을 경우에는 9월 중순부터도 충분히 수확 가능하지만 이렇게 조금 늦은 시기에 심었을 경우에는 9월 하순 정도에 하늘마를 수확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하늘마 잎을 수확하셔가지고 마치 호박쌈처럼 쪄가지고 드실 수가 있거든요. 보통 하늘마 하게 되면 마만 수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하늘마 같은 경우에는 마뿐만 아니라 잎까지도 수확해 드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올해 하늘마를 심어 재배하신다면 꼭 잎까지 수확해 드셨으면 좋겠고 이 잎에도 하늘마 못지않게 영양가가 풍부하기 때문에 꼭 쌈으로 또는 장아찌로 담그셔가지고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물은 약혼인데요. 약혼 또한 약혼을 많이 심어 재배하시는 전문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종을 구입해서 심기보다는 약혼 관할을 구입해서 심어주거나 또는 작년에 관할을 잘 보관하셔가지고 이른 봄에 아마 심어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작은 텃밭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이렇게 관할을 심기보다는 모종 심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리는데요. 재배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재배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패 확률도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텃밭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관할을 심기보다는 모종 몇 주를 구입해서 심어보신 다음에 이 작물이 우리 가족 건강에 정말 필요한 작물이다 라고 생각되시거나 주 작물로 한번 심어보고 싶다 라고 할 때 관할을 이용해서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혼 또한 관할을 심었을 경우에는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4월 중순부터 또 심어 재배해 주셔야 되지만 이렇게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줄 경우에는 5월 언제든 심어도 상관없으시고 적기로 본다면 5월 초에서 5월 중순 사이에 가장 많이 심지만 5월 말까지도 충분히 심을 수 있으니까요. 5월 가기 전에 이 약혼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5월달에 약혼 모종을 심었다면 서리를 한두 차례 마친 이후에 약혼을 수확해 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추운 시기에 약혼을 수확하게 되면 약혼이 갈라져서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약혼 잎이 서리를 한 차례 맞게 되면 누렇게 변해서 시들게 되는데 이와 같이 서리를 맞았다면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 약혼을 수확해 주시고요. 약혼 또한 하늘마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5월달에 심어서 늦 가을까지 재배하다 보니까 텃밭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지만 땅속에서 성장하는 약혼을 수확하기 전에 중간중간 오셔가지고 약혼 잎을 수확해 드실 수 있거든요. 물론 너무 많은 약혼 순과 약혼 잎을 수확해 드시게 되면 광합성 작용을 못해서
땅속에 자라고 있는 약혼이 큼직하게 들어서지 않을 수 있지만 가족과 함께 먹을 만큼의 약혼잎을 수확해 드시게 되면 크게 문제되지 않게 약혼잎을 지속적으로 수확해 드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약혼을 매 심어 재배하시는데 늦가을에 약혼만 수확해 드셨다면 꼭 약혼잎도 수확해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물은 비염에 좋은 작두콩인데요. 제가 워낙 비염이 심하고 저희 아들 또한 비염과 환절기 천식까지도 있다 보니까 잊지 않고 이렇게 작두콩을 심어주고 있는데요. 작두콩 또한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5월 초에서 5월 중순 정도에 씨앗으로 많이 파종해 주지만 조금 늦은 5월 말 정도에 씨앗 파종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고요. 이렇게 5월 달에 씨앗 파종했다면 보통 9월 달에 수확 진행할 수 있고 이렇게 조금 늦게 심었다 하더라도 설이 내리기 전까지 수확 마무리하면 되니까요. 혹시라도 작두콩을 심어보고 싶었었는데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해서 심지 못하고 계신다면 5월 가기 전까지 이 작두콩 씨앗을 파종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추운 지역이라고 한다면 서리가 좀 일찍 내리잖아요. 이와 같은 경우라면 씨앗이 아니라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시면 재배 기간을 확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작두콩을 텃밭에 심어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작두콩 하게 되면 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맛이 없을 거라고 보통 생각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밥할 때 작두콩을 넣어가지고 함께 먹곤 하거든요. 심지어는 저희 아들도 정말 맛있게 잘 먹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먹기가 조금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껍질까지 잘게 썰어서 찜기에 살짝 찐 다음에 말리고 살짝 볶은 다음에 차로 꾸준히 드시면 이만한 것이 없거든요. 작두콩 차 같은 경우에는 저와 저희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본 차이니까요. 혹시라도 봄과 가을, 환절기에 비염이 심하다면 이 작두콩을 꼭 유기농으로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하게 되면 왠지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작물들은 크게 병충해가 없기 때문에 초보자도 충분히 유기농 재배가 가능한데 특히나 작두콩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꼭 유기농으로 재배하셔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하셔가지고 환절기 건강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물은 땅콩인데요. 땅콩은 중부지역 기준 했을 때 땅콩 씨앗을 4월 중순에서 5월 초까지 보통 심어주는 텃밭 작물이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작물을 5월 말까지 심을 수 있단 말이야 조금은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가장 늦게 땅콩 씨앗을 파종한 것은 5월 말 정도가 되고 그래서 오늘 주제에 이렇게 넣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조금 늦은 시기에 땅콩을 파종할 경우에는 내 걱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게 심는 것보다 좀 얕게 심어 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검은 땅콩이 재배기간이 좀 더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재배기간이 긴 품종보다는 재배기간이 대체로 짧은 콩 품종을 심어주시면 되는데 보통 대부분의 땅콩 품종이 5개월 정도의 재배기간만 확보하더라도 충분히 수확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고려하셔가지고 지방별로 설이 내리기 전까지 수확할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이 땅콩 씨앗을 파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추운 지역의 경우라면 재배기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라면 땅콩 씨앗을 파종하기보다는 땅콩 모종을 구입해서 정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부 지역의 경우라도 텃밭 면적이 작거나 올해 처음 땅콩을 재배해보는 경우라면 씨앗 파종보다는 오히려 이 시기 하게 되면 모종 정식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텃밭 주변으로 새가 많은 경우에도 이렇게 씨앗 파종보다는 모종을 심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고려하셔가지고 모종 심는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작물로 토란인데요. 토란 또한 재배 기간이 꽤 긴 텃밭 작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하는 아주 대표적인 작물 중에 하나인데요. 토란 또한 이렇게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라면 싹이 나오지 않는 씨토란을 파종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5월 하순 정도에 토란을 심는다라고 한다면 씨토란을 심는 것이 아니라 꼭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셔야 되고요. 씨토란을 심는 경우라면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4월 달부터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늦은 5월 달에 씨토란 심게 되면 재배 기한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요. 이 시기에는 꼭 토란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셔야 되고 어찌 보면 올해 가장 늦게 심을 수 있는 토란 심는 시기니까요. 혹시라도 토란을 심어보고 싶었었는데 심는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하셔서 심는 것을 포기하고 계셨다면 5월 하순까지도 충분히 토란 모종 정식은 가능하니까요. 토란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토란 하게 되면 조금 생소한 작물이다 보니까 왠지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시잖아요. 그리고 토질 자체도 수분기가 많은 토질을 좋아한다라고 알고 계셔가지고 왠지 일반적인 텃밭에는 절대 심을 수 없는 작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으신데 오히려 물빠짐이 좋은 곳에 심으셔도 큰 문제 없이 성장을 하고요. 가을에는 토란대와 알토란까지 모두 수확할 수 있다 보니까 몇 주 심지 않는다 하더라도 꽤 많은 토란과 토란대를 수확해 드실 수 있으니까
한 번도 텃밭에 이 토란을 심어 재배해 보시지 않았다면 올해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올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5월달 가기 전에 꼭 심어야 되는 텃밭 작물 5가지를 소개해 드렸어요. 대표적으로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하는 텃밭 작물들이고, 이와 같은 작물들은 봄에 심어서 설이 내리기 전까지만 수확하면 되니까요. 이 점 감안하셔가지고 지방별로 심는 시기를 결정하셔가지고 좀 늦게라도 심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